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이제 국세 중에서 소득세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중심축은 양도소득세라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한 8문제 나오던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 그만큼 공부할 양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2, 3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총 3개가 있어요. 그냥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가 있고,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총 3가지 바로 소득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기는 게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거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요것만 따로 이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퇴직도 이제 맨날 하는 게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다 뭐로 분류한다? 종합소득세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우리 앞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할 때 취득세는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지금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었었고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언제? 바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매년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 그 밤 11시 59분 점점점 요때 되게 되면 어떻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린 얘기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제야이종 타종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밤 11시 59분, 하여튼, 한 50초부터인가, 19, 87.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보면서 설레어 본 적도 없고,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걸 볼 때마다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사람들이.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막 박수를 치면서 등등등. 그러고 보니까 제야이종 타종식 딱 한 번 제가 종로에서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일이 꼬여가지고 그랬는데, 뭐였더라? 하여튼 간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영화관을 갔다가, 지금 생각난다. 그 영화. 그 여자하고 남자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렇죠.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 배 타는 영화 있잖아요. 타이타닉 이런 얘기하면 연세가 드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도 대답을 하면 안 돼. 그 후로 배 타는 영화가 몇 개가 나왔을 텐데, 그 영화를 보러, 그 영화를 하던 시절에 갔다가, 하여튼 여자였는데, 또 어리버리한 애였어. 그래갖고 중간에 영화 보다 기어 나왔어.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지갑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대였는데, 애가 좀 팀이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혼이한 얘기야. 제야이종 타종식을 봤었는데, 하여튼 간에 19, 87, 65, 4, 3, 1 박수 치고 지랄할 때, 딱 그때 뭐가 생긴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법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그냥 점여와요. 6월 1일 달 딱 되게 되면, 6월 1일 딱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재산이 있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구나. 또 이제 우리 주민세는 7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7월 1일 되면 또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스님이 얘기했어. 무소유의 기쁨에 대해서 날짜가 가도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혹시 이제 그 법정 스님, 법정 스님 맞죠? 그분 관심 있으면 책 저희 앞에 비치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보다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네. 한 2페이지 보는데, 물소리가 아름답대. 물소리가 아름답대. 생각을 해봤어요. 절 같은 데 들어가서 물소리.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지금 뭔 얘기하다가, 바로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식이 언제라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쓸데없는 소리고, 일단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소득이 8개가 있어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이다, 퇴직소득이다, 양도소득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요. 자,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기타 소득의 종류가 보니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뭐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 하여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지상권 먼저 공부하시잖아요. 그 민법책을 똑바로 보내는 법조문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 지상권, 지역권. 이것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요.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자, 부동산업. 자, 요거는 이제 세법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학기론 공부할 때 부동산업의 분류라고 하는 거.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셨었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임공관중 자감에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공급업, 개발 및 공급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 및 대리업,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업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소득은 당연히 뭐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어떻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비교해서 우리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는데 법인세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법인세는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인세라고 부르게 될 테고, 우리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과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법인세 세율을 올리자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 지가 법인이냐고 왜 짜증을 내. 법인세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해서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자, 요거 많이 안 나오니까 지금 8년 동안 한 번 나왔던 거 지역권, 지상권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기타 소득. 나머지 모르면 다 뭐로 분류한다? 사업 소득. 좀 이따 지문 분석할 텐데 절대 디테일에 가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지역권, 지상권 들어가면 어떻다? 기타 소득이고 나머지는 다 뭐로 분류한다? 사업 소득. 8년간 한 번 나왔다고요? 깊이 볼 주제가 아니다. 근데 좀 이따 지문 보면 약이 바짝바짝 올라요. 해서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주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주택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시험 범주에서도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사업 소득이 기타 소득이에요. 주택 임대 소득은 사업 소득입니까? 기타 소득입니까? 사업소득이죠. 기타소득은 지역권 지상권만 기타소득이고 나머지 모르는 게 뜨면 다 뭐가 된다? 사업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바로 본론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일종이니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위 이제 주택임대소득 중에서 비과세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자,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때는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다시요. 과세 기간 종료일이 언제죠? 12월 31일. 그 얘기를 날 한 거야. 종료일 기준. 자,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얻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다시요. 자, 과세 기준일. 지금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자, 지금 1세대, 자,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외워야 돼. 기본 틀을 외워야 돼. 기본 틀을. 자, 주택 임대 소득 기본적으로 과세 이루어집니다. 소득세 내야 돼요.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되는데, 자, 바로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럼 임대소득이 발생해요? 뭐 발생할 수도 있지. 자기가 전세 살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또 전세를 주거나 또 월세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다? 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저는 두 개였다가 중간에 법이 감사하게 개정이 돼서 두 개 있으면 외우기 힘들거든. 하나로 줄여야 돼. 그래서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어떻다? 비과세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주택이 임대 소득에 있어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다? 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소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총 수입 금액의 산입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얘기 단순화시켜서요. 무조건 월세가 됐든 보증금이 됐든 다 어떻다? 총 수입 금액의 산입을 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보증금 만약에 얼마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어떻다?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기본 틀만 잡는 거예요. 딱 두 개로 얘기 끊어가셔야 돼. 다른 잡다한 얘기를 여러분 이걸 외울 수 있다라고 꿈에도 꾸지 마. 내가 지금 몇 년째 했는데 아직까지 다 못 외우고 있어요. 서로 피차 비슷한 수준이니까 딱 두 개만 가시는 거야. 총 수입 금액에 무조건 다 어떻다?
산입을 한다. 일단 뼈대를 잡으셔야 돼. 근데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으로 안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으로 안 잡는 게 뭐냐면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소득으로 안 잡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우 수를 보니까 국내 소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1주택은 당연한 얘기고 2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집은 자기가 살고 한 집은 보증금을 한 5억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택 보증금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가나 토지에 대한 보증금은 당연히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일단 그게 이제 섞여서 나오는데 주택으로 이제 한정하는 거야.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근데 또 하나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받은 금액이 얼마? 3억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죠. 2주택자, 이때는 어떻다? 2주택자가 받은 2주택 이하의 자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받은 보증금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받은 금액이 집이 아무리 많더라도 3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이때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보증금, 주택의 임대를 통해서 받은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다 끝났어요. 자, 이 파트를 갈 때는 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일단은 기본 틀부터 가십시다. 주택 임대 소득은 사업 소득의 일종이고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받은 자, 보증자가 이 사람이 1주택 소유자로서 9억 이하가 되게 되면 월세를 받든 뭐 보증을 받든 어떤 식의 소득이 있든 간에 이때는 아예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소득 여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주택 보증금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받은 보증금의 합격이 3억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자, 2주택 이하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억 이하 산입하지 않는다. 하여튼 쭉 산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1주택 소유자이고 9억 이하가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아예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얘기로 끝나는 거야. 절대 다른 내용을 쫓아가시면 안 돼. 무조건 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볼까요? 자, 국내 소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받은 보증금의 합격이 얼마? 3억 초과하면 어떻다? 그 보증금도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여기서 이제 해석 나오는 게 2주택 이하이면 어떻다? 보증금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따로 얘기 안 하고 있지만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 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비교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세 당연히 부동산이 됐든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이 월세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한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1주택 소유자다. 그럼 어떻다? 9억 이하다. 그럼 이건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집 9억 이하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월세 주고 자기는 뭐 전세를 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외에 기타 선세금 이거 깔세라고 그러죠. 깔세라고 그래서 상가 같은 걸 임대할 때 미리 월세하고 보증금을 퉁쳐가지고 토탈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이 선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보험 차익, 별일이 다 있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근데 불이 나버렸네. 홀라당 다 타버렸네. 어머, 근데 보험금이 나왔네.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그냥 소득이 생기셨네. 어떻게 해라? 바로 종합소득세 내라.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국가가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건 내가 재산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그나마 다행이고, 나머지 내가 좀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집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어머, 저기서 불 나가지고 화재 보험금 나오면 국가에서 세금까지 뜯어가고, 아주 독종들이야. 우리 앞에서
취득세 할 때 보셨잖아요. 자, 지목 변경, 사실상, 실제 변경도 아니고 사실상 변경만 돼도 다 간주 취득으로 내 건물에다 돈 처발라가지고 겨우 승강이 하나 때려 만들었더니만 그 돈도 엄청난데, 아이고, 취득하셨네. 취득세 내시라, 이렇게. 하여튼, 국가 지자체는 우리한테 세금 피를 빨아먹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가나 지자체의 탄압에 대해서,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법정 승인처럼 무소유를 해버리면 이때는 쥐들의 방법이 없지. 그 다음에 그렇다 치고, 자, 지급받은 공공요금 중에서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월세 50만원, 관리비 1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만약에 관리비 부분, 전기요금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0만 원 부분에서 월세니까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자꾸 피를 빨리니까 이 원룸 소유자가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관리비 50만 원, 월세 10만 원 이렇게 이미 다 선수를 쳤다니까 이것들이. 관리비 50만 원, 월세 10만 원. 그럼 내는 사람 어차피 똑같잖아. 그렇게 되면 소득세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공공요금 중에서 실제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뭐로 친다? 월세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걸 외워봤자 생활에 보탬이 안 돼. 그래서 산입한다라는 명제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명제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자,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3억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모르면 다 어떻다? 산입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어쨌든 소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주택이 1주택 소유자이고 시가, 자, 기준시가 9억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다? 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요렇게 봐야겠고요. 자, 주택수 계산 좀 이따 지문 보면서 볼 텐데, 자, 요거 부부 합산 얘기 한번 해볼까요? 1주택 소유자가 9억 이하다. 그러면 어떻다고 했어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9억 이하, 8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고 월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인도 8억짜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월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1주택 소유자 기준시가 9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느냐? 아니, 부부 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유세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유세는요, 조세정이 되게 큽니다.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조세정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인터넷 댓글 보면 보유세를 겁나 올리면 돼. 뭐 이런 식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한테 말도 못하게 보유세를 때려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국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 없는 것들이 말은 또 더럽게 많아. 없는 것들이 말은 더럽게 많아. 이게 뭐냐면은 그 3주택 소유한 사람들은 투표를 꼭 해요. 아, 선거날도 쉬고 그 전날도 쉴 수 있는 사람이니까 투표행위를 꼭 한다고. 그분들이 진짜 유권자야. 댓글 쓰는 애들은 다 투표를 안 하거든.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권자, 자기한테 투표할 사람한테 아무래도 거의 맞춰서 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 부동산 학계론을 공부하게 되면 재산세를 올린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라고요? 자, 집주인이 다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다. 누가 더 비탄력적인 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세가 올라버릴 수 있다. 월세가 올릴 수 있다. 여기 이제 요 근래 제가 봤던 것 중에 뉴욕인가요? 뉴욕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식이라네요. 만약에 1년치 월세를 받는데, 거기는 이제 제주도 같은가 봐. 제주도도 월세를 1년으로 받거든요. 아니, 뭐, 제주도 가보셨을 것 같은 분들이 그런 걸 몰라요. 가서 그냥 뭐, 먹고 놀다 모으시나? 나 제주도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래도 난 그거 알고 있잖아요. 제주도는 연세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세 50만 원이면 제주도는 600만 원을 받는다고. 연세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제 뉴욕이 그렇다네. 연세를 받는다, 연세를. 근데, 그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중개 보수가 한 달 월세래요, 보통. 만약에 1000만 원 세를 내야 된다, 1년. 그러면 거기다가 100만 원이 추가가 된대요. 근데 이제, 저기서, 그, 뉴욕 주에서, 아마, 개별, 주 법률을 통해서, 누구한테, 세입자한테는 더 이상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발의가 됐다고 그래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세입자가 보호가 되죠. 뭘 개뿔 보호가 돼요. 월세가 오르지. 연세가 오르지 그만큼. 누구만, 집주인만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돼 있으면 그만큼 올려서 뭘 하면 돼.
그만큼 딱 그 중개 보수만큼 올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요 근래 지금 이제 우리 교재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확인 설명서 할 때 지금 이제 갑자기 법이 원래 21일인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중개 의뢰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 간에 계약 체결할 때 확인 설명서 쓸 때 그때 중개보수를 미리 약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 법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교재에 반영이 돼 있는데 다 나가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고객 입장에서는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만약에 중개보수를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잖아요. 약정됐죠? 그럼 어떻게 돼? 신경 안 써, 그냥.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다고. 세입자고 집주인을 조율해 주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든 지드가 입주를 하면 어떻게 돼? 중개보수가 약정이 돼버렸으니까 받아낼 수가 있는 거야. 구조적으로. 그래서 고객 쪽에서 그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또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다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끝날 시점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보수를 확정을 지어야 되지 미리 책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 계약이 중간에 변동되거나 계약 금액이 변동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매매 금액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사리판이 된다 이거야.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탁상 공론이다 뭐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21일 날 지금 이제 마지막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설명을 드리겠고 자 옆으로 좀 샜고요. 자 지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옆으로 샜는데 자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어떻다? 고객이다. 조세적인 크기 때문에 어떻다? 보부별산제를 채택한 종부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6억 이하의 6억을 초과 6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가 된다. 근데 부부가 6억짜리 한 7억짜리 주택을 공유를 하고 있다. 50대 50의 집은 그러면 그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보유세는 뭐라고요? 별도 부부 별산제를 채택을 하고요. 근데 이 소득세는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억짜리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월세를 겁나 많이 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어떻다? 부부 합산이라고 하는 거.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이때는 합산을 하게 된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일단 다른 거 이제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고 좀 이따 이제 논의 드리겠지만 우리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또는 퇴직소득세 이런 것들은 따로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어떻다? 납세 의무가 있다. 요렇게 일단 뼈대를 잡아주셔야겠고요.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부터 이제 봐야 되냐면 83페이지부터 지문 보실게요. 좀 특이한 지문이 나왔어요. 이 종합소득세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좀 애매해요. 양이 이제 많은 출제가 안 되니까 1번 지문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 틀렸고요. 답이 됐던 지문.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됐든 퇴직소득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따로 어떻다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말고는 별개 문제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이 잡히게 되면 그때 바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가서 검토를 해볼까요? 지문 1번이요. 점점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1번 지문 끄트머리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그럼 뭐 없어야 돼? 지역권, 지상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옳은 표현. 2번 지문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럼 이건 뭔 소리야? 기타 소득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그러면은 그 앞에 지상권, 지역권이 있어야 되죠? 없죠? 그러니까 2번 틀린 겁니다. 아까 우리가 기타 소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권, 지역권만 기타 소득이고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사업소득이다. 3번 지문 뒤에 봐야 돼.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럼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지역권, 지상권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4번 지문 끄트머리 사업소득이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지역권, 지상권 없으면 어떻다? 사업소득이다. 맞죠? 이걸 답을 뽑았어요. 절대 내용 읽으시면 안 돼. 내용 읽는 게 생활이 되면 죽어요.
조금만 내용들을 바꾸고 똑같은 지문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갈 때마다 자꾸 이제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게 시험 보실 때 멘붕 와버려요. 그래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런 표현 나왔을 때는 그저 기타소득 아니면 다 사업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지상권, 지역권만 포함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자, 주택의 임대로 인해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여기까지 맞나요? 사업소득으로서. 여기까지 맞나요? 맞잖아요. 사업소득으로서 앞에 뭐 지상권, 지역권 없으니까 사업소득이고 당연히 이것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 금액에 해당이 되게 된다. 옳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옳은 편인데 신경 끄시고요. 우리가 이제 세금 할 때 빼주는 것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고 큰 의미 없습니다. 7번. 뒤에 보니까 사업소득이다. 나와 있죠? 7번 지문 끄트머리에 사업소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지상권, 지역권 없어야 되죠? 지상권, 지역권 없어야 되죠?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8번 지문 뒤에 사업소득이다 라고 해서 앞에 지상권 있죠? 틀렸어요. 9번 지문 끄트머리.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좀 어려웠구나.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옳은 편인데 이건 제일 어려웠어. 자, 가십시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까? 기타소득입니까? 사업소득이죠. 지상권, 지역권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사업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뭐라고? 자, 지상권 나와 있죠? 지상권 대여로 얻은 소득 나와 있잖아요. 얘는 어떻다? 바로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의 질문. 해서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9번이지. 그죠?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돌려서 얘기했다고. 겁나 어렵게. 두 개 정도 지문이 좀 이제 하나, 결손 공제한다 이 얘기하고 이 얘기인데, 다시 갑시다. 기본은 자꾸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하나는 의미를 새긴다는 데를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 버린다고. 의미가 없어요. 진짜 심플하게 가야 돼. 사업소득이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지상권, 지역권이 없어야 되지. 옳은 편 되는 거죠.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런 편 들어가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지상권, 지역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기타소득이다. 그럼 당연히 지상권, 지역권 나올 테고, 기타소득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면 그 앞에 지상권, 지역권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편. 딱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게 되면은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답은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자꾸 패턴을 잡아내려고 신경을 쓰셔야 돼. 보시다시피 지문이 계속 바뀐다. 조금씩 계속 바뀐다고. 그래서 그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지상권, 지역권은 기타소득.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됐든 사업소득이 되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정도고요.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이제 86페이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또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자, 지금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를 얼마를 받았든 간에 어떻다? 비과세가 되게 된다.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어떻다? 비과세. 그럼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포함이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뭐냐, 더 이렇게 복잡하면 다 포함돼? 그런데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은 어떻다? 바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이때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될 정도가 돼야 돼.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를 잡아내셔야 된다고. 다시 갑시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 소득은 어떻다? 비과세. 한편 소득이 있냐 없냐를 따져 물었을 때 주택의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데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억 이하의 보증금을 받은 경우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가보겠습니다. 1번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 계약에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 맞죠?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이자 보증금은 어떻다?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월세는 당연히 총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월세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지만은 자, 2주택 소유자잖아, 이 사람은요. 보증금 받았다고요. 그건 어떻다?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번 질문요.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합격이 2억인 경우, 그자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틀렸죠? 틀렸죠? 아까 3억 이하일 때 어떻다?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억 이하는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했고요. 3번 질문요.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의 할인료, 수입 배당금, 유가, 증권, 처분, 이익을 한다 해서 이게 답이 되는데 이건 찍는 문제, 버릴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 소린지 모르게 구성을 했어요. 아니 가끔 죽으라고 내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건 쫓아가시면 안 돼. 그 다음에 4번 질문 2주택과 2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보증금을 받았을 때 2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간주 임대를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 문제에서 취지는 뭐라고요? 2주택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어떻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가나 토지 임대로 받은 보증금은 소위 이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걸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는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5번째는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시가 10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공정하신 분들이 이 질문을 갖고 연구를 하죠. 자, 가시겠습니다. 10억짜리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자 수입이 있으면 어떻다? 바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10억짜리 주택을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보증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총 수익 금액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보증금 중에서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은 어떻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억 이하였을 때 어떻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10억짜리 지금 주택을 전세금을 받았다고요. 그럼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어떻다?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정말 어려웠던 주제. 이게 착각을 유도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등등 끄트머리 같이 갑시다.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맞죠? 무조건 산입한다고 그랬잖아. 산입 안 하는 게 2주택 이하의 보증금, 그 다음에 3억 이하의 보증금, 주택 보증금은 어떻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만 외우셨잖아. 그러니까 이걸 텍스트를 읽지 말라. 아까 저 얘기했잖아요. 자, 관리비 50만원, 월세 10만원. 이런 식으로 장난칠 때 실제 낸 금액을 제외하는 부분은 어떻다?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한다. 하여튼 간에 이 돈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과거의 사람들이 편법을 다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더 벌어지니까 이런 법조문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십시다. 제일 사실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1주택 소유자 그리고 그 기준시가가 9억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설령 월세를 받았든 뭘 했든 간에 설령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냐 아니냐를 계산해 냈을 때 보증금만 받았을 때 그때는 자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그다음에 3억 이하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질문을 보는 것들은 뭐라고요? 제가 분석해드린 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87페이지 가볼까요? 자 1번 질문 거주자의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본다. 계산한다 해서 오른편. 별쟁점 안 돼요. 이런 것들 8년 동안 지금 한 번도 구성됐다고요. 다가구 주택이 뭐냐면 원룸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법이랑 세법이 아사리판이 되는 거야. 자, 우리 공법에서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 한 명이니까 단독주택으로, 국건축법에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게 구분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다고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 주택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있다고 쳐볼까요? 내가 원룸을 현재 6개 정도를 운영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주택이거든요. 근데 월세를 받게 되면 월세는 당연히 어떻다? 주택 임대소득에 해당이 돼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 5개라고 할까요? 계산을 편해서 보증금 5천만 원씩 5명한테 만약에 전세를 내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억 5천 나오는 거예요? 2억 5천. 그러면 이때는 보증금이 얼마? 2억 5천이니까 아예 임대소득으로 계산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만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 등기가 돼 있다. 5개 집으로 등기가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주택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는 뭐야? 자, 1주택 소유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다? 나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위 바로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자, 대신 다가구하면 꼭 기억하실 거 있죠? 자, 요건이 뭐예요? 다가구 요건이 3층 이하에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 이걸 뭐라고 합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은요, 3층 이하에 330 이하. 학기론 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2번 질문.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부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를 받았을 때 과세 대상.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보니까 하나의 주택을 임대해서 자, 임대료, 월세를 받았다고요. 월세에 대해서는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4번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좀 옛날 지문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그럼 이제 국외 소재 주택은 금액 등과 무관하게 어떻다? 당연히 주택 임대소득으로서 과세, 종합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 길게 갔는데, 자, 지문 쭉 갔는데 다시 한 2개 정도밖에 이렇게 없잖아요. 2-3개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외우십시다. 기타 소득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사업소득이 된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요거 하나 문제 포인트. 2번째,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의 9억 이하짜리 주택에서 얻게 되는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걸 총수입 금액, 즉 수입으로 계산할 거냐, 소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계산을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요거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집이 좀 싸가지고 보증금 받은 합계액이 3억 이하가 되더라도 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종합소득세니 뭐니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이니 뭐니 이거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어떻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정도가 바로 종합소득세. 잠시 끊었다가 양도소득세 이어가겠습니다.